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버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죠. 노후 준비는 언제 해야지 제일 좋을까요? 지금 당장 하셔야지 됩니다. 대한민국 보니까요, 노인 빈곤율이 40% 시대대요. 이 계획을 실천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시겠죠. 실행을 해야지 이게 바로 오늘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까지요, 이 소득을 높이려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많은 부자들은 소득에 집중하지 않고 자산에 집중을 합니다. 자산에. 나 20대가 넘었는데 그러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장에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받는 것과 같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을 언제 구축해야지 되냐? 언제? 자, 이번에는요,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50에 은퇴한다고 하면 한 15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금만. 그런데 주택 하나 딸랑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해서 이제 쓰셔야겠죠. 그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매도한 이후에 현금으로 쓰시는 게 낫겠죠. 주택연금 뭐 짜게 주니까. 노후 준비는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노후 준비는 언제 해야지 제일 좋을까요? 지금 당장 하셔야지 됩니다. 대한민국 보니까요, 노인 빈곤율이 40% 시대대요.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 노인 빈곤율 40%면 10명 중 4명이요, 노인 빈곤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후배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50전까지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어떻게 살아도 중요하지가 않다. 그런데 사람은 50 넘어서 잘 살아야 된다. 특히 60대 이후부터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30, 40대 고생 왕창 해도 됩니다. 진짜 밑바닥에서 박박 긁어도 돼요. 그런데 50 넘어가서 60 정도 되면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하기 싫은 일을 했다면 60 넘어서는 하고 싶은 일을 좀 해야지 될 거고, 그동안 맛없는 걸 먹고 살았다면 좀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되는 거고,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못 보냈다면 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보내면서 사는 게 사실상 좀 멋진 노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해야지 된다. 그럼 과연 몇 살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지 될까요? 저는 일단은 생활계획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생활계획표를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얘는 말 그대로 계획표예요. 실천표가 아니라 계획표입니다. 이 생활계획표대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올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 계획대로 되신 분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난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3월 달에 뭐하고, 4월 달에 뭐하고, 혹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각종 금연을 해야겠다, 술을 끊어야겠다라든가, 뭐 한 달에 책 2권을 읽어야겠다라든가, 이렇게 생활계획표대로 계획을 짜놓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계획을 실천하신 분은 아마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으시겠죠. 저는 일단은 이 계획표를 짜놓기만 했고 실행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몇 살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지 될까에 대한 대답은 이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행을 해야지 이게 바로 오늘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20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30대가 되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취업이라는 걸 하죠. 남자 나이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이러면 30대 정도. 여자분들은 뭐 한 20대 중반 정도부터 취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안정적인 직장인이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안정적인 직장인이 있나요? 40대부터 은퇴에 대한 생각을 하십니다. 직장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지만 이 40대 때 그 안에서 인정을 받는 직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은퇴 시점이 오면서 노후 준비를 생각을 하죠. 보통 플랜을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보통 50 정도 됐을 때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뭐냐? 50대가 가장 지출이 많은 나이대입니다. 아시겠지만 40대도 지출이 많죠.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30, 40대도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지출이 많은데 50대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목돈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자녀 결혼부터 시작해서 뭐 나에 대한 비용부터 시작해서 50대가 되면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죠. 소득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 시점에 노후 준비를 한다? 사실상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2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또 꼭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2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우리는 이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까지요, 이 소득을 높이려고
버티려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많은 부자들은 그리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을 정도의 소득이 높으신, 수입이 높으신, 자산이 높으신 분이죠. 자산이 높으신 부자들은 소득에 집중하지 않고 자산에 집중을 합니다. 자산에.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버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일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만약에 당장 일을 못하게 된다. 저는 30년 버틸 수 있습니다. 30년. 지금부터 30년 동안 저는 수입이 끊겨도 최소 30년은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노후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노후 준비가 끝났다는 것은 더 깊게 얘기하면 어디까지 의미가 있냐면 저희 자녀들, 제가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아들이 그 친구들 내 집 마련까지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당장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물론 그렇게 될 일은 확률은 상당히 적지만 그런 명제를 우리는 항상 잃고 삽니다. 그러니까 매달 소득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반인입니다. 저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예. 이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읽은 책이고요.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24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 끝나고 대리운전도 하고 대리운전 끝나면 택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버리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일 끝나고 택배하는 시간에 골프 치러 가고 나는 휴일도 없이 일하는데 이 사람들 1년 내내 해외 가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장에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받는 것과 같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을 언제 구축해야지 되냐? 언제? 20대 때 구축해야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나 20대가 넘었는데 그러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씩 준비해야지 되는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라면 이 책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 책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와 B는 둘 다 여기가 산이에요. 산에서 마을까지 이 사람처럼 물통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예, 물을 나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A와 B가. 그런데 어느 날 하루 B가 A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우리가 언제까지 물통을 나를 수 있을까? 이 물통을 나르다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힘들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물통을 나를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A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야,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벌고 있고 물은 마르지가 않아. 언제든지 이 물은 우리가 날 수가 있어.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고 나는 이 물통을 나름으로 인해서 너가 보듯이 차도 샀고 집도 샀어. 그리고 나는 이런 가정을 꾸렸어. 난 이 물통 나르는 일이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이 산에서 마을까지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물을 나르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기만 하면 물이 계속 나오니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수도꼭지만 털어도 그 나오는 물로 사람들한테 물을 팔면 우리는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어. 하루에 물을 2번 더 할 수 있다면 이 수도꼭지 하나로 10번, 20번 나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가 정말 괜찮은데 그래? 그럼 이 파이프라인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최소 5년은 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5년 동안 수입을 계산해봐. 이 5년 동안 내 일을 안 하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자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는 쉬어야지 되고 여행도 가야지 되고 뭘 여러 가지를 해야지 돼. 그러니까 나는 파이프라인 만들 시간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B는 혼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을에 파이프라인을 완성을 합니다. B는 양복을 입고 있고요. A는 아직도 물통을 나르고 있죠. 그러니까 B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을 팝니다. 그리고 진짜 본인이 파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팝니다. 5년 동안 이 사람은 시간을 노력이란 대가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A는 아직까지 물통을 계속 나르고 있죠. 뭐냐면 시간과 돈을 계속해서 교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물통을 나를 수 있을 때 파이프라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통을 나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혹은 40대가 됐을 때 이 파이프라인 준비는
은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직장에서 혹은 직업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 때 파이프라인을 준비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은 생명선입니다. 라는 얘기가 하고요. 일단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구적인 수입을 안겨줄 것입니다. 노동은 일시적이고 수입은 평생 보장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그것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동안에 혹은 삶을 즐기는 순간에도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가령 은퇴를 하고 병이 들어도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파이프라인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수입원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골프를 치고 왔습니다. 지인들이랑. 제가 어저께 평일에도 골프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골프를 치는 와중에도 제2의 황현이 4-5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골프장에 가 있지만 서울 어디선가 제2의 황현이라는 사람이 4-5명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돈으로 시간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구축하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 걸렸을까요, 여러분? 파이프라인 구축하는데 20년, 30년,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10년 정도. 그러니까 내가 50인데 10년? 50인데 10년? 60까지? 저는 노하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10년이 걸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10년이 안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아까 얘기했죠. 물통. 사람들의 99%는 이 물통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이 물통을 나른다는 건 뭐냐면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위 1%는 뭘 해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물통의 크기가 다 틀리죠. 보통의 사람의 물통, 변호사의 물통, 의사의 물통입니다. 물통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입이 높다라는 거고요. 수입이 높다라는 것은 물을 많이 나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물을 날라야 되고 더 많은 몸에 데미지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발생하는 파이프라인과 계속해서 물통을 내가 연봉 100만 원일 때, 500만 원일 때, 연봉 600만 원일 때 하면 연봉 2천일 때, 5천일 때, 1억일 때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통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러다가 물통이 쓰러지게 되죠. 해고를 당하거나 질병 혹은 사고가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상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가격도 7,000원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큰 도움이 또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죠? 근데 투자자들, 자본가들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오늘 상담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딱 앉자마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5년 전에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 되셨습니다. 저는 S그룹에서 5년 정도 일을 했고요. 지금 근로소득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뿐이 아니구나. 근로소득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근로소득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저는 자본소득이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나오게 이분이 5년 동안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목적은 한 10억 정도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 5년 걸리셨대요.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뭐 부동산으로 하시는 분, 채권, 프랜차이즈로 하시는 분,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 책을 써서 음악을 만들어서 각각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부동산이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걸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만든 겁니다. 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물통을 계속해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의 노후나 투자하는 시간의 경비는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경비를 투자를 하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막연하게 노후 대비 부동산 투자는 매달 나오는 월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오피스텔 상가인데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이죠. 오피스텔 상가. 물론 모든 오피스텔이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오피스텔도 돈이 되는 오피스텔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아파트 대체제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들은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룸이 아닌 오피스텔. 지방 수도권이라든가 대학가 근처, 지방대학가 근처라든가 지방 수도권, 도심권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빨리 매도를 하셔야지 돼요. 서울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상승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지만 다른 아파트라든가 재개발에 비해서 상승폭은 작긴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아파트 대체제로 투자되는 사용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노후 대비 부동산 투자는 월세를 생각하시는데 그 월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오피스텔과 상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신도시 분양상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을 아예 하시면 안 돼요. 신도시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가 입주한 지 벌써 10년 차가 다 돼가잖아요. 위례 신도시는 아직도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신도시 상가를 투자하시냐면 이런 거죠. 여기가 5만 가구가 들어오는 신도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고 상가 분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얼추 생각하기에 야 내가 상가 하나 갖고 있으면 5만 가구가 들어오니까 상권이 엄청나게 커지고 월세가 잘 들어오겠구나. 그런데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상가가 계속 들어오죠. 그죠? 우리 상가만 있어야 되는데 5만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만큼 5만 가구를 채울 수 있는 상가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안 깔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절대 좀 만지지 마시고 그냥 상가는 정말 꼼꼼하게 생각하고 잘 체크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돼요. 상가는 잘못 사면 상가집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상가 투자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 선점 투자 이런 것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때 20대 때 그런 걸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20대 때, 그죠? 아니면 30대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20대가 있어요, 20대. 20대가 1억은 없겠구나. 뭐 30대가 있는데 한 1억 정도 있어요. 노후 대비로. 30대가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20년 전에 한남뉴타운 사놨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40대 쓸 텐데. 20년 전에 20대가 1억을 가지고 한남뉴타운을 투자했으면 지금 한 40대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년 전에 1억을 가지고 개포주공 아파트를 하나 사놨으면 지금 한 40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노후 대비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선점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부동산 쪽으로 하신다면.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위기가 기회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앞서 이제 맥락이 계속 비슷한 거예요. 1주택자한테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노후 준비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시는 분은 하수입니다. 위기가 왔으니까 기회가 오는 거고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도전해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직 파이프라인이 없다면 꼭 파이프라인 하나씩 준비하는 좀 계기가 되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오늘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